네, 오미크론발 확산세 참 매섭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지 9주 만에 접종률이 50%를 넘었고 그로부터 2주 만에 다시 92%를 넘었습니다. 이 재택치료 관리도 한계에 다다랐는데 정부가 오늘 재택치료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욱철우 교수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일이었나요? 부산도 최초로 이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뭐 2,000명대 안팎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정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더 좀 확산 추이가 이어질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1, 2, 3차 대유행을 통해서 이미 예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이의 속도 그리고 접종량 그리고 구정 명절 동안에 이동량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순되면 한 10만 명, 그다음에 하순되면 아마 15만 명 정도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서 지금 오늘같이 뭐 10만 명, 15만 명 정도의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아마 3월 말, 3월 초쯤 되면 정점 그리고 또 천천히 안정세를 찾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하루 한 17만 명 되는 확진자도 3월 말쯤에는 발생할 수 있는 또는 그 이상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오늘 정부가 재택치료 그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재택치료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순간도 퇴근하지 못하고 모든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다 전화를 붙잡고 환자분들의 안위를 묻고 하는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다 지금 부하 상태거든요. 심지어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도 계속 작업이 되고 있어서 다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모니터링에 취약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런 빠른 개선안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어르신들 우리가 걱정했던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위험 관리층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그 60세 미만의 건강한 분들은 이제 자가 관리를 하고 또 밤에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그리고 1차 선생님들, 1차 개원의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등의 개선안 등이 이번 개선안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은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모니터링 전화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제공이 되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 중심으로 그리고 증상 중심으로 묻고 필요하면 빨리 조기에 팍스로비드 같은 경구 치료제를 조기에 투입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 관리군이라고 그죠. 거기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약국이나 1차 의원에서 구입해서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도 또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걱정인 게 최근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를 했는데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거고 재택치료 끝난 뒤에 나흘 만에 또 숨진 10대도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 고위험군이나 뭐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빠른 대처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죠? 저희들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의료가 확진자 폭등으로 인해서 포화가 됐을 때 그런 고위험군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하고 있어도 그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큰 일인 거고요. 특히 또 우리 청소년이 그래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이게 과연 독감으로 치료를 할 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면역 상태가 없는 취약층이 많은 아직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독감처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기상돌한 것들을 던져주는 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 동네 병원도 검사 진료에 좀 동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키트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협회 차원에서 그런 공급망을 확대한다든지 의료 수가 체계에 빨리 연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게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지방 의원 선생님들이 동참하려면 공급망이라든지 수가체계라든지 네. 여러 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 환자들의 동선 관리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산은 그런 그 시설이 아직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만일 2월 10일이나 이런 게 많이 풀게 되면 예. 그 와중에 어떤 선도 병원이 몇 군데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병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탁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있으면서 정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신속 항원 검사 이 제도를 도입한 지 닷새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새로운 어떤 재택 치료자 관리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앞서 이준석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이제 재택 치료자들에 대한 뭐 검사 용품이나 이런 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지원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이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방역 그 일선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위드 코로나라고 예.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검사가 안 될 거고요. 증상이 나타나고 떨어질 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네. 증상이 나타나는 요 정점에서만 간이키트가 잘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간이키트를 잘 사용해야 될 경우와 그리고 PCR 검사를 뭐 딱 접촉자인데 무증상인데 그 키트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키트를 사용해야 될 경우와 일반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밤에 진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 내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랬을 때는 신속 키트를 사용한다든지 예. 증상인데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PCR 검사는 안 되고 네, 그런 네. 경우라든지 해야 될 경우와 안 돼야 할 경우를 우리가 이 중증이 일상화됐을 때 과연 어떤 경우는 요걸 하고 어떤 경우는 PCR을 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정말 정확하게 카테고리화 시키는 시기에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 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것들 통해서 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립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결국 피해는 이제 일반 그렇죠. 시민들이 보는 거 지하층이나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죠. 정부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앞서 발표를 했다가 오늘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보시는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토착화된 독감에 대한 면역이 있고 예. 매년 이제 부스터샷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역이 잘 된 상황에서의 독감은 좀 다른 병이죠. 예. 그런데 아직도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에 백신 안 맞은 사람도 많고 또 백신을 맞아도 충분히 항체 반응이 안 되는 취약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독감이라는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네. 그 취약층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인식 자체가 사회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중병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상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개념을 좀 그렇게 좀 약간은 탄력적으로 바꾸는 게 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신대 학교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옥철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